플릭스. 안녕하세요. 음악쌤 수제자 은수입니다. 점점 로나코가 심해져가지고 학교 가기도 참 힘든데요. 이거 완전 반자가격리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작곡가 중에서도요, 자가격리를 이빠이 아니 어마어마하게 해버린 작곡가가 있대요. 그 사람이 바로 쇼팽입니다. 쇼팽은 폴란드에서 태어났어요. 1810년 2월 22일 아니면 3월 1일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빠른 10년생이죠. 쇼팽은 6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는데 당연히 기깔나게 쳤죠. 어릴 때부터 피아노 대회를 휩쓸고 다녔대요. 그래서 대회에 쇼팽만 떴다 하면 엄마들이 아이고 오늘 1등 따기는 글렀어, 그러면서 애들 귀를 팍 꺾어버리고는 했대요. 나는 지금 체르니 100번 치는데 깝치면 안 되겠어요. 아무튼 언터처블 쇼팽이 한 날 스승님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쇼팽아 나는 더 이상 너한테 가르칠 게 없다. 하산하거라. 그래서 쇼팽은 폴란드 바르샤바 음악원을 다니다가 1829년 만 19살에 오스트리아 빈으로 넘어가요. 거기서 연주회를 열면서 이름을 날리니까 슈만은 전제가 나타났다 라며 소스라치게 놀라버려요. 그런 성공의 짜릿함도 잠깐. 고향 폴란드에서 러시아에 대항해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어요. 애국보수 아니 애국청년 쇼팽은 아버지에게 나도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편지했지만 아버지는 음악으로 조국에 보답하는 것이 애국이다 라며 단칼에 거절해버렸죠. 그러면서 작곡한 곡이 에티드 혁명이에요. 쇼팽은 1831년 만 21살에 프랑스 파리로 넘어가요. 처음부터 탄탄대로를 걸었던 빈과는 달리 파리에서는 그야말로 파리날이었어요. 요즘에는 엄마들이 맘카페에서 정보 공유도 하고 친목도 다지고 하잖아요. 그때는 귀족 부인들이 살롱에서 그렇게 친목을 다졌대요. 거기서 쇼팽이 부금 깔아주고 그랬는데 귀부인들이 아, 이거는 보통 부금이 아니다 하면서 쇼팽의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대요. 근데 요즘도 맘카페에서 입소문 잘 나면 대박 난다잖아요. 쇼팽도 입소문 나면서 막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쇼팽 나이 26살에 에로 부부에 나올 만한 사건이 터져요. 쇼팽이 프랑스에서 사귄 친구 피아니스트 리스트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귀부인 마리랑 사귄다는 거예요. 귀부인이니까 뭐예요? 유부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리스트가 쇼팽이 외로워 보였는지 여소를 시켜줘요. 하지만 쇼팽은 폴란드에 약혼녀가 있었죠? 근데 낼름 여소를 받아요. 친구가 워낙 개판으로 행동하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겠죠? 어쨌든 쇼팽은 신나가지고 자식 계획까지 다 짠 상태로 소개팅을 하러 갔어요. 근데 웬걸 무슨 남자가 나온 거예요. 쇼팽은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대요. 리스트가 나를 엿먹이는 건가? 아니면 내 성정체성을 다르게 알고 있나? 다행히 알고 보니까 여자이긴 했어요. 남자 옷을 입긴 했지만 이름은 조르주 상드, 글 쓰는 작가인데 쇼팽 피아노 실력에 홀딱 반한 유부녀 애도 있었죠. 심지어 리스트랑 이미 사귀었었다는 카더라도 있음. 자식 계획까지 다 세워놓은 쇼팽은 그 계획을 일찍 이루게 되었어요. 비록 자기 유전자는 없지만 말이에요. 응? 6살 연상인 04년생 아줌마랑 10년생 쇼팽이 사귀기로 한 거죠? 아무튼 환승에 성공한 쇼팽은 상대를 처음에는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 쇼팽을 지극정성으로 케어하기 시작해요. 쇼팽이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구 꼬실 때 아플 때를 노려보. 쇼팽은 나름 아주 많이 상대랑 불타는 사랑을 하고 있었는데 아줌마랑 먼저 사귀던 리스트가 자기는 헤어져서 그런지 상대랑 쇼팽 사이를 일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쇼팽은 아, 이건 리얼 선 넘네 라면서 칼손절을 때려버려요. 스트레스를 이빠이 아니 많이 받은 쇼팽은 건강이 악화되고 28살에 아줌상들랑 지중해에 있는 마요르카 섬으로 요양을 하러 떠나요. 마요르카는 시골 국물 물 좋고 공기 좋은 동네였거든요.
그런데도 쇼팽은 계속 기침하고 살이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불러서 알아봤더니 폐결핵을 진단받았죠. 근데 스페인 의사들이 낼름 신고를 해버려요. 여기 폴란드 출신 프로무금나 아니 피아니스트가 폐결핵에 걸렸답니다. 요즘 같았으면 사람들이 나와서 바로 방역하고 격리병동에 보내고 하겠죠? 근데 그때는 어땠을까요? 바로 태워버려요. 손만 닿은 거 태워요. 타고 온 마차 태워요. 그때 쇼팽은 고잉베리오가 불타는 루피의 마음을 느껴요. 근데 또 집에서 쫓겨나네요. 거기 집은 지금으로 따지면 에어비앤비 같은 곳에서 빌린 별장이라 주인이 따로 있었는데 쇼팽이 폐결핵 걸린 걸 알아버려서 쫓아내버린 거죠. 쇼팽 상황이 마치 구내염에 알보치를 붓는 것 마냥 돌아가죠. 갈 곳 없는 쇼팽과 아줌상드는 수도원으로 쫓겨나요. 수도원에는 폐결핵 환자들을 격리시켜 두었는데 이동이 제한되니까 생필품을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생필품이랑 식료품을 파는데 시골 인심 특징 뭐예요? 잘 모르면 눈탱 아니 호구 아니 성수기 요금을 받는 거예요. 쇼팽은 격리된 것도 서러운데 눈탱이를 밤탱이로 맞아버리니까 서럽고 우울했는지 그때 작곡한 곡들은 거의 다 우울하고 암울한 곡을 작곡해요. 프렐류드 28번의 4번 무덤가라는 곡도 수도원에서 썼는데 실제로 쇼팽이 죽었을 때 연주되었어요. 그러고 1839년 쇼팽이 29살 때 쇼팽은 탈수도원을 감행해요. 거기에 갇혀있는다고 몸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상대의 고향인 노왕으로 갔는데 거기서 둘사이는 파국으로 치닫아요. 아줌상대가 쇼팽을 저격하는 글을 써버린 거죠.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했는데 거의 펜으로 해떠버리. 그렇게 멘탈이 너덜너덜해진 쇼팽은 다시 파리로 돌아왔지만 입지가 좁아진 쇼팽은 다시 부금머신처럼 살아요. 게다가 조르주 아줌상대한테 차이는데 달랑 편지 한 통으로 차여버려요. 요즘으로 따지면 카톡으로 이별 통보해버린 거죠. 건강, 명예, 사랑, 하은과 세 방을 연달아 맞아버린 쇼팽은 결국 1849년 39살의 상장패 이 죽음을 그렇게 맞이해요. 쇼팽은 거의 대부분 피아노 곡만 작곡한 피아노밖에 모르는 바보 아니 피아노의 시인이었어요. 특히 연습곡인 에티드가 쇼팽 이전에는 단순히 커피였다면 쇼팽 에티드는 T.O.P. 였죠. 에티드를 예술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베리 짝짝. 또한 쇼팽은 누바토를 기깔나게 사용했는데 누바토가 뭐냐면 음악의 템포를 연주자 재량으로 빠르게 했다가 천천히 했다가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음악을 밀당하는 거죠. 근데 쇼팽은 이거를 창의적이지만 과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밀당을 잘하는 사람이 왜 아줌마라.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쇼팽의 삶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다음에도 음악쌤에게 재밌는 소스를 얻어서 올게요. 그럼 안녕!